엄마 국어입니다. 2022학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 현대시갑니다. 김광섭의 봄이라는 작품하고 허영만의 겨울 들판이라는 계절을 배경으로 한 시 두 편을 가봅시다. 여기 사진은 시에 나오는 버들강아지, 봄에 이제 새싹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모습, 마치 고1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꽃을 피워냅시다. 여기는 개나리 사진 갖다 놨고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시 갑시다.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겨울이지? 이제 듯 썼으니까 이제 직유법이고. 봄은 멀다. 그러니까 현재는 겨울이어가지고 뭔가 거리감을 갖고 있다. 먼저 든 햇빛에 개나리 보실보실 피어서 보실보실 뭐 이런 식으로 파릇파릇 딸랑딸랑 이런 애들을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거지. 옛날에는 의태어, 의성어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음성상징어로 퉁쳐서 출제하는 거고, 음성상징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여간 노란 개나리가 피어가지고 노란빛에 정이 들었다. 시각 이미지. 지붕이 겨울짐을 부릴 때도 되고,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되고, 이제 겨울이 슬슬 물러가는 그 때가 온 거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결국 봄이라는 계절은 오고야 만다.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이다. 그래서 A는 B다라고 했으니까 은유법 되는 것이고, 모든 거리, 이 시에서는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거리감이 멀다 그러면 겨울인 거고, 거리감이 가깝다 그러면 봄인 거고, 멀리 간 것이 돌아오고, 갈라진 것도 돌아오고, 돌아서고. 1번 문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비슷한 말들 갖다 놓는 거를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지. 여기도 당연히 통사 구조의 반복.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다시 생명력을 찾는다. 그것도 다시 상견례라는 거는 서로 만난다 이 뜻이지. 꽃은 짧은 가을 해에 어디에 갔다가 꽃이 졌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다시 길어지는 봄 해를 따라서 꽃밭을 이룬다. 짧았다가 길어졌다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이제 고등학교 문제 나오면은 거리감을 통해서 계절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려운 말로 출제가 가능한 거야. 하여간 몇 천리나 와서 이제 봄이 왔지. 꽃밭을 이루는가. 여기 봄 꽃밭 산등성이에 있는 꽃 멋지지. 자, 그러면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겨울산 뼈를 씻으며 졸졸졸 시냇가로 간다. 이 옆에 이제 시냇물이 있겠지. 그래서 시냇물을 따라서 봄이 온다.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으로 잘 쓴 시. 자, 주제는 겨울에서 봄이 오니까 생명력을 되찾아서 기쁘다. 이런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봄이 어디에 갔다가 다시 왔다.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살아있는 생물처럼 했으니까 이제 화류법. 자, 조금 고일한테는 어려울 텐데 추상의 구체화.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것을 뭔가 만질 수 있게끔 눈으로 보이게끔 제일 쉬운 게 뜨거운 사랑 이런 거. 사랑 만질 수 없잖아. 그런데 아 뜨거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 이건 매우 잘 나오는 표현법이니까 기억을 해놓으시고. 아까 얘기했던 거리를 통해서 계절을 인식한다. 좀 어려운 말이지.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같은 소재의 말을 갖다 놓는 거. 같은 구조의 말을 갖다 놓는 거. 이게 통사 구조의 반복. 두 번째 갑시다. 여긴 사진이 끝내주지. 여기는 눈 쌓인 겨울이고, 그렇지만 봄은 오고야 만다.
하지만 이 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이 겨울 쪽으로 다가서야 한다. 아주 좋은 시. 갑시다.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 아무것도 없어 보여. 그런데 매운 바람을 맞으면 이제 뭐 맞을 만큼 맞으면 2월 말 되면 따사로움을 알 수 있겠다. 듬성듬성 사이사이 아까도 얘기했던 음성상징어 되겠고 자, 덜 녹은 눈발이 꿈꾸며 뒤척이고 아까 마찬가지로 화류법을 잘 활용하고 있지. 자, 눈발이 꿈꾼다 라는 얘기는 요 눈발이 슬슬 녹는다 이런 얘기겠지.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있다. 그래서 초록빛 이런 것들이 시각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저만치 빌려오는 햇살을 기다린다. 이제 생명력을 꽃피우려고 기다리는 중. 신발 아래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다. 아까도 뜨거운 사랑하고 똑같이 만질 수 없는 삶, 무겁다. 추상의 구체화. 하여간 이 겨울이라는 거는 힘겨운 계절이지.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겨울에는 모두가 쉬고 있으니까.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뭔 얘기야? 거꾸로 하면 다가서면은 봄을 가질 수 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겨울에 다가가서 봄을 가져보자. 이런 시. 그래서 겨울은 아픔이 쉬는 시간이고 이 봄은 그 아픔을 이겨내면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아름다운 주제. 문제로 갑시다.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 이렇게 갖다 놨고 자,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야 돼요. 현대시라는 놈은 현대시의 표현법은 아주 심플해. 반복하고 이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면 대단히 편하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나 또는 이제 고등학교 또 내신 시험에서 이것저것 아까 선생님들 앞에다가 이것저것 표현법을 좀 써놨는데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90% 이상 이거만 물어본다. 왜? 그래야 오답 시비가 없으니까. 이거는 깔끔하지. 반복은 누가 봐도 오답 시비 없는 거고 이미지도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 그럼 뭐 당연히 시각 이미지니까 오답 시비가 없지. 요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답지로 갖다 놨고 자 문학 답지를 보면 보통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데 대체로 이 앞쪽에서 답을 주는 경우가 많아. 앞에서 이거 확인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이거 먼저 얼른 쳐다보고 혹시 없으면 요 뒤쪽에서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있다 없다로 끝나는 게 문학 문제의 특징. 해서 가는 명사로 끝나는 시가 아니라 간다 그냥 서술형으로 끝났지. 수미상관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고 앞에 뒤에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지. 청유형 어미 별게 아니라 뭐뭐 하자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뭐뭐 한다 뭐 이렇게 끝났지. 그 다음에 태도 변화 따위 없고 그 다음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한다. 뭔 얘기냐면은 뭐 너,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 시의 99%는 독백이야. 지 혼자 뒷거리는 거. 상대방도 없고 반응도 없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시의 특징이라고. 자 그런데 한 1% 정도가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 이렇게 갖다 놓거든. 이제 내신 시험에서는 가끔 구분을 해. 말을 건네는 방식은 상대방은 있는데 걔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대화는 상대방도 있는데 그 사람이 답을 하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99%나 되니까 주로 시험에서는 얘네들을 묻는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구분할 필요 없어요. 두 개가 같은 거. 하지만 내신에서는 두 개를 다른 거로 기억을 하시라. 개나리와 들풀로 가장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가장이라는 건 뭐라고? 주제. 이 시의 주제가 뭐니? 묻는 거. 둘 다 봄의 생명력을 드러낸다. 그냥 주제를 묻는 거니까 대단히 쉬운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고민해야 될 이제 선지들은 평화로운 분위기.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어디? 대비되어. 대비된다는 얘기는 하나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세모인데 당연히 뭐 햇빛과 햇살은 대비되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뭐 희생정신 이런 거 없고 나머지는 뭐 외로움, 상실감 이런 거 그냥 개소리니까 날리면 되고. 문학에서 보기는 반드시 핵심어를 밑줄을 치고 움직여야 돼. 그냥 눈으로만 쓱 읽으면 안 되고 읽으면서 이 글의 주제 아까 뭐라고? 생명력을 통한 희망의 이미지. 이게 이 시의 주제였지. 가와 나의 주제.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답에 있어야 된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보일 거야. 아직 고1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쓸 거고. 이렇게 따옴표 나오는 애들은 따옴표하고 설명하고 동그라미 세모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의도적으로. 돌아온다, 동그라미. 소생, 동그라미. 따사롭다, 동그라미. 소생, 동그라미. 꽃밭, 녹아든다, 순환. 자, 정답은 3번이었고, 봄빛을 따라 나온다는 좋은 건데, 삶의 무게는 세모였고, 삶의 무게가 희망이었고, 그래서 요놈이 답이 되더라. 답 찾을 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애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좀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좀 풀고, 특히 겨울을 잘 활용해가지고 실력을 올린다면 문학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겁니다. 누구랑 함께? 엄마 국어와 함께.